몇 년 전에 식당 옆자리에서 친구로 보이는 20대 여자 둘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 MBTI가 3개라는 겁니다. 근데 3개까지는 몰라도 2개라는 분들은 가끔씩 댓글에도 보이죠.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MBTI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페르소나라고. 그게 MZ세대가 MBTI를 소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나온대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MBTI를 페르소나로 인식한다면 과몰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는 뇌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페르소나 문제를 얘기하면서 관련 MBTI 얘기도 같이 해볼게요. 재미삼아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소나 문제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페르소나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반대로 페르소나가 지나칠 정도로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 자신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과몰입 상태거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MBTI 유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INTP와 INFP 이 두 유형이라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페르소나가 사회적 가면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생활할 때 가면을 쓴다는 거죠. 자, 만약 INTP나 INFP라면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깨름칙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면이 있거든요.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혹은 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걸 숨기고 관심에도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거나 이런 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하냐면 그게 암묵적인 사회적 룰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영업이나 서비스처럼 사람을 대하는 직종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백화점 직원이 손님한테, 고객님은 뚱뚱하셔서 이 옷이 잘 안 맞네요. 미장원 주인이 손님 머리를 깎으면서 머리가 크신데 숱은 별로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설사 그게 팩트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걸 티내면 지적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프로답지 못한 거죠. 그 세계에서는 그런 게 실력이에요. 정제된 말을 사용하고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게 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페르소나를 기능 콤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콤플렉스는 융심리학 용어인데 인간 정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구조물을 말해요. 융에 의하면 한 사람의 내면에는 다양한 콤플렉스가 존재합니다. 페르소나를 기능 콤플렉스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겠죠. 어떤 기능일까요? 외부 현실에 적응하게 만드는 기능인 거예요. 이 페르소나의 기능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달해야 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페르소나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회화가 어려운 거죠. 애들은 그냥 생각한 대로 말하잖아요. 와, 저 아저씨 머리 엄청 크다.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죠. 기분 좋으면 깔깔대고 슬프면 막 울어요. 물론 순수해서 그런 거겠지만 페르소나 기능이 미발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 얘기예요. 어른은 순수하지 않잖아요. 페르소나가 발달했고 그걸 사용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INTP나 INFP는 이게 미발달했다는 얘기냐? 그래서 사회화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 글쎄요. 그런 면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는 없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INTP는 천재들이 많은 유형이죠. 그것도 괴짜, 특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괴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INTP라고 하고요. 뉴턴과 다윈, 심지어 빌 게이츠도 INTP라고 해요. 그리고 INFP도 은근히 천재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문과 천재들이죠.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인프피라고 하고요. 반지의 제형을 쓴 톨킨도 INFP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을 페르소나로 쓸 정도라면 본인도 그쪽 방면으로 발달한 무언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페르소나라는 게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역할 수행을 페르소나를 통해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나 예술가도 일종의 사회적 역할이에요. 상대적으로 드물고 특이한 역할이어서 그렇지 세상에는 그런 일을 하는 소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페르소나를 발달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각에서 이들은 페르소나 같은 사회적 가면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개인적 재능이 워낙 출중했기에 그걸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살았거나 혹은 관심 있는 거에만 몰두해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특정 분야에 대한 재능 또는 실력 자체가 페르소나가 되어버린 셈이죠. 근데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이런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처음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얼핏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INTP나 INFP라면 인간관계에서 일종의 방어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평범한 조직이나 집단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좀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엔 반대예요. 페르소나가 미발달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발달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리는 과요불급이죠. 이 경우도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아마도 ESFJ나 ESTJ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확실하고 안정적일수록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팀장님, 부장님, 매니저님, 사장님 이런 게 그냥 나예요. 그 직함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요즘 사회가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페르소나는 사회와 개인이 모종의 합의를 봐서 형성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아까 영업이나 서비스 분야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번엔 그 중에서 항공사 승무원, 스튜어디스의 경우를 볼게요. 이 스튜어디스가 되려면 일단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모와 키 이런 외모가 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격도 중요하죠. 밝고 싹싹하고 그러면서도 빠릿빠릿하고 이런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기준에 맞도록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승무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게 바로 그에 부합하도록 발달시킨 내 인격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페르소나가 형성되기 위해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나의 의지예요. 멋진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는 의지. 이게 없으면 이런 페르소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개인에게 항공사 승무원에 맞는 기준을 요구하고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스튜어디스로서의 페르소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페르소나의 과발달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야망, 그것도 사회적 야망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스튜어디스야. 나 국대야.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페르소나를 나 자신으로 착각합니까? 그게 멋지고 근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확실하고 안정적일수록 문제가 된다고요. 덧붙이자면 매력적일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그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다면 그 페르소나한테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ESFJ가 이런 게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랄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야망 같은 게 있습니다. ESTJ도 비슷해요. 아니 성공에 대한 야망은 더 강하죠. FJ는 그래도 인간적인 정 같은 게 있는데 ESTJ는 그런 것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렇게 좋은 페르소나가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당연히 그걸 갖고 있을 때는 좋죠. 근데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퇴사한 사람이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돈이 아니라 지위, 그와 연결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상무님, 전무님이었는데 이젠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누군가에게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고 현타가 오는 거죠. 페르소나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가 주로 사회화가 시작되면서 생기는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사회화가 끝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후자가 전자에 비해 인생 후반기에 올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했다가 갑자기 나락가도 비슷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육체적 죽음 이전에 사회적 죽음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그냥 죽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나는 결코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의 상무님, 천무님 혹은 잘 나가는 스타이거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땡땡땡이었던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겐 페르소나가 사라지면 더 이상 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원래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페르소나가 사라지든 바뀌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면 어떻고 아저씨면 어때요? 미스코리아면 어떻고 인사마가씨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추억일 뿐이고 지난 옛일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포장지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페르소나를 사용해서 사회에 적응을 잘 하되 그게 페르소나일 뿐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남게 되는 건 페르소나 이면에 존재하는 진짜 나, 사회적 역할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것입니다.